제가 김민석이를 전에부터 이렇게 많이 알아요. 근데 김민석이는 개인적으로 문제도 굉장히 많고 너는 절대로 안 된다. 이재명도 홀리고 추미애도 홀리고 다 홀렸잖아. 홀리기는. 추미애가 완전히 홀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김민석이 이렇게 조아릴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조아리나 봐요. 추미애가 좀 외로운 여자죠.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지금 일단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헌재에서, 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불임명하는 게 위헌이다. 이게 지금 헌법소원이거든요. 네. 어떤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낸 건데, 그걸 2월 3일날 결정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상식적이면 네. 각하예요. 아니,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나의 헌법적 권리가 뭘 침해를 당해. 그게 무슨 권한쟁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헌법소원을 개인이 낸 건데 그걸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건 그냥 보통 상황 같으면 이건 당연히 각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바쁘다면서. 네. 네. 근데 이걸 지금 굳이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네. 다들 지금 이거 뭐지? 걱정들 많이 하세요. 네, 이거 불임명하기 위헌이다라고 판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는 이건 각합니다. 근데 헌재가 지금 돌아가는 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마은혁이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네. 어떻게든지 6명을 채워 넣으려고. 네. 네.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네. 지금 이준숙도 4대4로 딱. 저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처음에 기각됐다 그러길래 이건 당연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4대4야. 그러니까요. 아니 이틀 일하는 사람이 위헌이라고 하면 도대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저 4명은 네. 지금 결론 내놓은 거예요 이미. 네. 결론 내놓은 거죠. 하나 많아요 저 4사람 거는. 그쵸. 지금 사실상 재판은 나머지 4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너무 근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네. 아니 예상대로긴 한데 네. 그래서 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정말 근데 김형두 선명하긴 해요. 네. 선명하죠. 네. 정말. 근데 김형두라는 분, 네. 조한창이라는 분,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믿을 수 보세요? 없다고, 믿을 수 네. 없다고. 그래도 조한창은 그래도 좀 낫고, 김영두는 사실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그건 모르죠. 근데, 일단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은 국힘, 그리고 조희대 네. 대법관, 재보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임명을 한 거니까, 네. 그래도 자기 임명해 준 사람이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8대0이 됐었지만 지금은 이제 여론이 그쵸. 뒤집어졌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지금 여론이 계속 가고 이게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문영배나 이미선도 네. 판결을 하지 않고 네.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끌다가 나가버리는 게 그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참 지금 어떨지 참. 저도 막 열심히 아침, 네. 점심, 저녁 먹고 나서 그 헌재에다가 글을 올려요. 네. 이게 사람들은 참 그렇게 정한수 떠놓고 차라리 비는 게 낫지 않냐 막 저한테 그러는데 저는 막 글을 열심히 올려요. 그런데 네. 어저께 오늘은 정말 트래픽이 심해가지고 헌재예요. 예,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올리는구나. 그래서 15초씩 기다리고 네. 이러면서 제가 글을 올리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문영배에 대해서 또 이미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언론에서 문영배가 그 홋카이도 가가지고 9,200원 사케 200엔 사케를 먹고 성관이하고 놀러 가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네. 하고 온갖 것들이 다 이제 파헤쳐지기 때문에 정말 이 예전에 SNS에 글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놀랄 정도로 너무 유치해요. 너무 유치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유치하죠. 네. 그러니까 이 정신 세계가 네. 얼마나 천박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판검사들이 그냥 일반적인 책 같은 걸 거의 안 읽고 그냥 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그 생각을 담은 글 같은 걸 쓰는 걸 보면 네. 너무 유치해요. 너무 유치해. 아니 사실 판결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네. 그냥 3페이지가 한 문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문장에 대한 기본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래도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네. 자기 보고 그러니까 자기 고백을 한 거 아니야. 나 우도일법 연구했는데 자기 보고 왼쪽이라고 할까봐 오른쪽으로만 우측 보행한다고. 아재 개그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런 사람이 헌재 재판관이고 우리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운명을 결정한다는 게
정말 자다가도 화가 나서 정말. 아니 그러고 네. 지금 그 판사들 3,000명 중에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를 다 통틀어서 아무리 많이 잡아도 네. 이제 들락날락하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400명이거든요. 근데 그 400명에서 헌재 재판관이 지금 8명 중에 4명이 나와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 하나에 육사 하나에가 잡았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민변도 그렇죠. 네. 한심의 민변이 네. 완전히 그 미쳐 날뛰면서 그 외장을 치는 거하고 똑같이. 민변도 전체 네. 변호사의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민노총도 그래요. 네. 지금 한 13%, 1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들이 그동안에 겁도 많았고 네. 품격이니 뭐 이런 거 지키다가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들도 음. 뭐 화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안 그러면 죽게 생겼어요. 그나마 지금 법원 내에서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이 네. 올린 글이 지금 굉장히 반향이 센데 왜냐하면 현직 법원장이니까 법원장이 그 정도 사실상 그 정도면 판사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 중엔 제일 센 거예요. 서부지법에 영장 발부한 체포영장 발부한 2사람과 구속영장 발부한 이 3사람 판사들은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주. 그러니까 재판하면 너희들은 네. 감옥 가는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상식적으로 공수처는 계속 뭐라 그랬냐면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해 준 게 수사권도 인정한 거고 그걸로서 다 문제가 없어졌다 이렇게 공수처는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어제 오늘 그 유창종이라고 그분 꽤 네. 유명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스타 검사였죠. 네, 굉장히 네. 유명하셨던 네.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판사가 영장 써준다고 해가지고 위법이 해소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판사들이 공범이 될 뿐이다. 그게 맞죠 사실은. 네. 아니 판사한테 누가 입법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저는 네. 서부지원의 그 판사들이 네. 서부지원의 어떤 이런 돌발 사태의 피해자인데 네. 어떻게 영장을 그 발부를 하느냐. 피해자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젊은 청년들을 영장을 발부한 거. 이것도 그것도 문제죠. 문제다. 그러니까 네.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서부지법 중간자가. 사태에 대해서 서부지법 그러니까요. 판사들이 영장을 치면 네. 영장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적 복수 아니에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 사건만은 서부지법에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오히려 이 사건이야말로 피의자들 주소지에서 해야죠. 당연하죠. 네. 네. 지금 보니까 저희가 6명을 지금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6분 서부지법 관할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서가 이제 서대문 경찰서, 서부 경찰서, 은평 경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구금돼 있다가 오늘 남부구치소로 전부 네. 옮겨갔는데 사실 사는 지역은 뭐 의정부도 있고 뭐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서부지법에서 사건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서부지법 판사가 그걸 영장을 때린다? 이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거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사법부의 카르텔, 서부 지원 이 헌재 카르텔 끔찍하고 몸서리 쳐지죠. 네. 근데 이렇게 변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 아는 변호사들도 거기 가보시고 그러는데 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다들. 네.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글을 쓰셨던데 네. 저희 역시 또 우리 작가님이 쓰신 글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아유, 그렇군요.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제 유튜브 여옥대첩에 119 사태 때 구속된 청년들을 위해 애쓰는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나보니 너무 앳되고 우리 동생들 같아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서부지원은 56명을 무더기로 구속해서 작심 사법 복수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 무슨 엄청난 무슨 사태도 아니고 저는 56명 구속된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예전에 80년대 때 인천에서 뭐 한 60몇 명 구속된 적은 있는데 보니까 이런 아니 무슨 쌍용 자동차 이런 거 완전히 공장 다 불지르고 뭐 다 용산 사태 이런 것도 저 정도 구속 안 됐어요. 근데 이거 뭐 유리창 깨지고 저 집기 몇 개 부서지고 사람은 다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다친 사람이 있거나 누가 죽거나 한 것도 아닌데 50명을 구속시킨다는 게 56명을 구속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만일에 영장을 했으면 그래도 한 30-40명은 기각하고 왜냐면 단순 가담자들을 왜 구속을 해요? 그냥 딸려 들어갔는데. 아니 이따가 그냥 엮여가지고 간 사람들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행위를 한 게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나오게 하려고 지금 핸드폰들을 다 압수해가지고 그걸 포렌식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서로 간에 통화를 했거나 뭐 이런 네. 걸 확인하려고 지금 그런 그렇죠. 모양인데. 조직적으로 했다. 그리고 하다 네. 못해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유튜브 뭐 봤는지 가지고 하겠다는데. 근데 그 강용석 변호사 이 방송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젊은 남자들, 이 30대부터 20대부터 40대가 굉장히 팬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예. 저는 이제 그 사람들 교사한 게 되나요? 지금 교사범 되는 거예요. 공범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같이 그 저희가 맡은 6분들도 네. 서로 다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같이 간 게 아닌데 조직도 아니고 그냥 다들 전국에서 올라와서 모여서 거기 있다가 분위기에 그냥 영장 발부됐다 그러니까 다들 화딱지나고 열받아가지고 우르르. 그렇죠. 네, 그거예요 젊은 그냥. 혈기에. 네, 그게 단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무슨 뭐 어떻게든지 조직으로 엮어야 이게 좀 뭐 사건이 될 것 같으니까 막 엮어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다 가서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네. 가서 보니까 그냥 애도 아니고 아가들이더라는 거예요. 20대는 그렇죠. 20대가 예, 20대가 그리고 29명이지, 20, 30대가. 얼굴이 그냥 너무나 순수하고 또 다 대학생 아니면은 직장 갖고 있고 그러니까 네. 어렵게 직장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다 잘리게 생긴 그것 때문에 거죠. 잘리게 생겼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네, 많아요. 다 걱정을 네.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또 이런 사건을 일으켜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한 변호사가 아니다. 오히려 올라갔다. 네. 이러니까 또 그렇게 애들이 기뻐하더라는 거 진짜 아기같이 그냥 너무나 해맑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네. 정말 그 말 그걸 써주셨는데 저도 적어보고 진짜 이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냥 순전히 윤 대통령을 위해서 그냥 나온 분들이구나. 지금 정말 2030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네. 이거는 저는 신드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네, 네.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그 탄핵 와중에 제일 인기 좋았을 때인데도 51%가 최고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은 그걸 이미 뛰어넘은 게 아닌가 싶은데 52%짜리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국힘 지지율이 지금 40% 후반으로 네. 다 나오고 있는데 그 국힘이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그냥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안 하는 여론조사들이 그냥 국힘 지지율로 이걸 추정하지만 사실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국힘보다는 한 10% 정도 앞서고 국힘을 그냥 끌어올린 겁니다. 그냥 네. 덤으로 얹혀가 정말 이 1대1, 1+1으로 이제 그냥 국힘이 딸려온 거죠. 딸려온 거예요. 네. 근데 그나마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기들이 아니 말로라도 자기들이 잘해서 아니,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막 이런 거 보면 네. 정말 제가 괘씸하고 화가 나고 네. 막 이러는데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잘 이제 다시 복귀하시고 그러면은 저거 엎어버리고 네. 이 창당 하나 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모아드릴게요. 네, 정말. 이거는 왜냐면 이런 정당하고는 같이 못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방송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러분들 중에서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보수 우파의 노무현이다. 네. 그런데 노무현이 탄핵될 때도 사실 이렇게 2030 지지가 높진 않았어요. 네. 근데 2030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열광하는 거는 뭐 윤버지라고도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성렬이 진짜 아재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진심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는데도 막 그 젊은 척하고 뭐 어깨뽕 놓고 뭐 화장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펑퍼짐한 바지에다가 진심으로 나이 들어서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서사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에 비하면 아주 깨끗하죠. 네. 돈 문제도 그렇고. 음. 저는 노무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는 결국은 자신의 유죄를 알았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예. 근데 그런 점도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있잖아요. 네, 살아있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은 지금 이런 인기는 어떤 정도라고 저는 보여지냐면 사실 이승만, 박정희 이후에 우파가 배출한 뭐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들을 사실 그렇게 사진 걸어놓고 존경하는 마음 든다고 하는 대통령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이승만 박정희 이후에 배출을 못 하고 있었는데 뭔가 부족했죠. 2%. 네, 왜 부족하냐면 자기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맞아요. 봤을 때 바로 그거예요. 네, 그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노무현도 사실은 뭐 딴 거 떠나서 하여간 목숨을 던졌으니까 그 점에서 뭐라고 할 게 없는 거고 다 그래서 국민을 그런 위해서 건데, 목숨 던진 건 아니잖아요. 예, 국민을 위해서 던진 게 아닌데도 네. 지금 그걸 국민을 위해서 마치 목숨을 던진 것처럼 그러니까요. 포장을 해서 막 감동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건데, 윤 대통령은 지금 이 계엄령이 계몽령이라고 불리고 계엄령을 통해가지고 지금 사실 그 시점이나 뭐 이런 게 무슨 계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조금만 계산했다면 한 2달만 있다가 했다라든지 그랬으면 우리가 걱정이 덜 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해야 되니까 한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옥중에 계시고 하니까 더더욱이 이 지금 뭔가 2030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집회를 가보면 점점 2030이 많아져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20대 여성들이 네.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고 20대 남성들만 있다면서요. 그런다고 네. 했는데 지금은 이제 20대 여성들이 많아졌어요. 아,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파 정당의 문제가 20, 30대 여성들한테 인기가 너무 없다. 계속 네. 그랬는데 이번에 완전히 윤 대통령이 그걸 바꿔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엄청난 일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이 뽕 집어넣고 키 높이 구두 신고 가발 쓴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여성들을 너무 정말 유치하게 보는 거죠. 아니 뭐 배우 뽑아요? 그러면 아니, 정우성 이정재가 대통령 해야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 나이는 못 속여요. 그러면 나이 든 대로 네. 또 현명함과 지혜를 보여줄 수 있고 듬직하고 네. 그리고 여자들도 취향이 다 달라요. 취향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전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이 뽀시기 이용식 씨 같은 네. 분이나 이렇게 윤 대통령처럼 좀 듬치 있고 듬직하고 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마르고 뭐 배 속 들어가서 재수 없어요. 거기에는 한동훈 처음부터 뭐 50대인데 배 없다고 그걸 뭐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었거든요. 아휴, 수투빨이 난다는 그런. 저는 요즘은 이 사진도 일체 안 쓰고 네. 이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네. 언급해주기를 너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급 안 하거든요. 아우, 네. 전 네. 절대 언급 안 해요. 네. 조국도 그렇고 여기는 언급 안 하는 게 그쵸. 이준석까지 네. 그 세 명은 더위 꾸기. 통한다. 근데 정말 이 집회 특히 윤 대통령 그 계엄령 뭐 탄핵 이후에 네. 하는 이 집회가 이 우파의 어떤 생각을 많이 바꾼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꺼리낌 없이 광화문에 네.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게 한 번만 나오신 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나오면 재미가 들려서 계속 나온다고. 저도 참 그런데 안 나갔었는데 네. 한 번 나가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그냥 한 바퀴 빙 돌기만 해도 재밌어. 한 시간 걸려가지고 빙 한 바퀴 도는데 뭐 거기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구호도 외치고 뭐 이렇게 영상도 보고 하는데 네. 그냥 산책을 하더라도 뭐 어차피 동네에서 산책하느니 광화문 나가서 네. 거기 한번 힘도 보태드리고 거기서 산책도 하고 확실히 우리 쪽 집회가 잘 된다고 하는 게 네. 이 잡상인들 소위 말하는 뭐 먹을 거 파는 분들이 네네. 다 이쪽에 와 있어요. 오, 역시. 저쪽은 없어. 네. 그러니까 그게 거기는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쪽에 와가지고 뭐 이거 태극기도 팔고 뭐 성조기도 팔고 뭐 이거 뭐 오뎅도 팔고 다 파시는데 하여간 설 연휴를 이 광화문 집회로 네.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아주 빨간색이고 사실 이 모자가 굉장히 뜻깊은 사연이 있는데 네.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면 그때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내용은. 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집회를 가본 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외 네. 없이. 그렇게 우리 강연인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네. 아는 사람을 꼭 만난대요. 꼭 만나요. 꼭 만납니다. 꼭 만난대요. 네. 꼭 만나. 그래서 쟤랑 나랑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딱 네. 그렇게. 그리고 이번에 정말 저 감사드리는 게 네. 이 어묵이랑 또 멸공봉. 네. 이 어울리더라고요. 금방 네. 나눠주는데 역시 지도자의 포스도 나고 너무 흐뭇하고 좋았어요. 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설날을 서울구치소에서 맞는다는 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데. 아니 그리고 지금 그 공수처가 그 접견 금지 해놓은 조치를 네. 검찰이 아직 안 풀은 것 같아요. 안 푼 것 같아서 대통령이 지금 김건희 여사도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황당한 짓을 해놓고 그 공수처가 똥을 싸놓고는 그냥 지금 빠져나가 버렸는데. 그 오승훈이라는 사람은 정말 좀 이상한 네, 사람 같더라고요. 오동훈. 참. 네,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임명해줬어요. 임명장을 윤 대통령이 줬어요.
그 둘이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 아니 그래서 옆에 부인이 네. 있더라고요. 이제 윤 대통령 있고 그다음에 부인 있고 그다음에 음. 이제 오동훈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 부인인지 운전기사인지 아니 로펌에서 2억을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해놨죠. 월급을 그게 이제 탈세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고의 범죄가 탈세거든요. 네. 정기선이도 탈세잖아요. 탈세죠, 탈세. 어떻게 좌파들은 이런 머리들은 아주 그냥 교활하게도 써요. 네. 돈에 대해서는. 아, 진짜 네. 아내를 운전기사를 해놨었구나. 네. 근데 정말 제가 근데 그거를 정식 근로계약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그 부인이 참 네. 인물이 좋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됐어서 그 부인은 무슨 죄겠어요. 뭐 똑같으니까 산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 부인은 제가 하트로 이제 가리고 이렇게 봤는데 야. 참 자기를 운전 기사로 이렇게 쓰면서 돈을 빼먹는 남편하고 네. 저 같으면 이혼해요. 저는 못 살아요. 네. 실장, 외근직 판결 선고 결과 확인 복사 업무 등. 그리고 실장, 운전직, 외근직 판결 선고 결과 확인 등. 와이프가 법률은 전혀 모른다는 걸 아주 딱 인정을 하고 판결 선고 결과 확인. 계속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마은혁 임명 여부는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이건 그 헌법 소원이고 네. 그냥 일반 변호사가 혼자 그냥 낸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자기 권리 침해 당해야지 헌법 소원을 내는 거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냐 안 하냐가 자기 권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각하될 사유거든요. 근데 문영배나 근데 문영배 이미선이 뭐 말도 안 되게 이틀 네. 일했는데 그게 위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짜고 낸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든 마은혁을 임명하려고 네. 해서 저걸 잡은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죠. 사실은 각하하는 사건은 빨리 잡거든요. 아. 지금 이게 기일 한 번 잡고 그냥 바로 기일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심리하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은 거라서 이건 통상적인 경우는 당연히 이건 각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상식적이라면 그 4명 요번에도 기각에다가 판결한 네. 4명은 이걸 각하로 결론을 내리고 2월 3일 날 각하할 것이 당연한데 이건 뭐 임명을 하냐 마냐는 임명권자의 그 독자적인 권한이지 그렇죠. 이걸 뭐 위헌이냐 아니 따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당연히 각하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하도 헌재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죠. 아, 헌재가 해산의 길로 지금 무덤을 파는 게 아닌가 싶기도 지금 합니다. 이번 그 사태를 거치면서 공수처는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공수처는 근데 이제 법률로 만든 거라서 그냥 그 민주당이 오케이만 하면 바로 없어지는 그냥 그 공수처법 폐지해 버리면 바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헌재는 이제 헌법기관이니까 그러니까요. 개헌을 통해서 없애야 되는데 사실 대법원과 헌재가 두 개가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차라리 기형적이죠. 기형적이에요. 대법관 숫자를 좀 늘려가지고 그냥 헌재가 대법관이랑 같이 그 헌재 역할을 사실 대법원이 하는 게 맞거든요. 미국은 당연히 연방대법원에서 할 거를 지금 헌법재판소라는 걸 만들어 갖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네. 뭐 이 짝짓기도 아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우리가 국회에 있으면서 늘 느꼈지만은 이 선거법 재판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한 표 한 표 얻어갖고 당선된 의원이 네. 솔직히 얘기해서 이 판사된 지 네.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의 판결에 따라서 의원직이 날아가고 네. 정말 저는 지금 정치권이 잘못한 게 모든 거를 사법부에게 네. 모든 거를 재판하는 판사에게 의존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다. 무덤을 네. 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선거 부정선거나 선관위 이 문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것이 네. 사실상 선관위가 이게 법원과 한 몸이잖아요. 그쵸. 네, 모든 선관위원장들이 다 법관들이고 그리고 사실상 법원 부장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법원에도 판사 말고 일반직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선관위도 선관위 직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밑에 있는 일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관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선관위가 이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잖아요. 다들 선관위 눈치 보잖아요. 네. 선거 나가는 사람들 중에 선관위 눈치 안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원이 그걸 통해 선관위를 통해서 선출직을 장악하는 게 엄청나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민주당이 이재명 때문에 사법부 눈치 보느라고 사법부 그 수건 사업을 엄청 많이 들어줬더라고요. 왜 이렇게 재판이 늘어지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가 봤더니 뭐
사실 지금 법원의 수건 사업이 판사 수가 너무 부족하다. 네. 판사 늘려야 된다. 그리고 판사들이 이제 법조 일어나 뭐 어쩌고 하면서 7년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판사로 하기로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 뽑기가 힘드니까 이것도 5년으로 낮추는 거. 그런 여러 가지를 모르는 사이에 스리슬쩍 민주당이 다 들어줬더라고. 민주당을 정말 겪고 나면은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진짜 순진하다. 네. 그리고 워낙에 이제 공주들처럼 이렇게 편하게 살고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식하고 악질적인지 모른다. 네. 근데 나는 겪었다. 음.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알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이 폐악적이고 무도한 집단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검찰총장 시절에 뭐 너무나 겪었잖아요. 그렇죠. 추미애 박범계를 연장으로 겪으면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이 속을 다 들여다봤겠죠. 네. 검찰총장이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겠어요. 네. 제보도 있을 거고. 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뭐 예나 지금이나 이 당의 색채가 그냥 웰빙 놀자 세라. 아니 근데 웰빙도 참 좋은데 네. 대통령이 지금 차디찬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그 앞에 한 번도 안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오늘 설날 인사 이렇게 막 귀성 인사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옷 입은 거 보니까 정말 너무 심하게 입었더라고요. 아주 쫙 빼입고 쫙 빼입고 네, 나오고. 다들 그렇게 쫙 빼입고 네, 나와서 네. 그걸 설날 인사를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뭐 네. 사람들이 그거 보고 넥타이는 저게 뭐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저는 봐도 사실 모르는데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간 홍준표 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의원들 사실 이럴 때 남의 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꼭 가야 됩니까? 네. 그리고 뭐 이 초청도 제대로 뭐 받은 엄청나게 것도 받은 아니야.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에 요즘 비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아마 비즈니스 클래스인지 뭐 거기에 타고 온 이 몇몇 사람들이 또 저한테 이제 제보를 했어요. 그 의원들하고 같이 네.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런데 너무나 즐겁게 희희낙낙하고 그다음에 비행기에서 이 면세품 팔잖아요. 그것도 막 잔뜩 사는구나. 막 사가지고 막 서로 선물하고 아이고 이건 뭐 이런 걸 놔주고 아니요 그냥 사람들이 서로 거기서 선물하죠 또. 서로 네. 선물해. 진짜 이 먹는 게 올라왔대요. 아주 태평성대띠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물 교환까지 하고. 아유, 지금 저 인사하는 저 네. 모습들. 네. 참 정말 스몰 픽처네요. 빅픽처가 아니라. 근데 뭐 사람들이 막 야유하고 그랬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 도대체 위해서 싸우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냐 이러고요. 진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지법에 난동을 했는데 서부지법에서 그러니까요. 판사들이 영장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근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네. 정말 법조인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서부지법에서 대진녀는 또 다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용산 관저가 또 그 관할이니까 용산이 뭐 서부지법 관할이니까 근데 다 저런 식이야. 지금 이제 좌파들이 제가 그 무서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과일 가게 있는 데는 과일 가게들이 다 모여 있고, 네. 그다음에 양복점 있는 데는 또 양복점이 모여 있고 굉장히 특화된 네. 이런 곳이 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서부 지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끌어주고 뭐 자기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막 이런 거 써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집이 이 근처라는 동 뭐 이렇게 하면은 웬만하면 그러면서 다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 같은 데도 그래요. MBC는 특정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제가 옛날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MBC 친구 이렇게 모임 보면 물론 그 친구도 그 지역이었지만 한 10명쯤 모였는데 제가 이제 한 그때는 17, 8명이 그렇죠. 아니야 싹 예. 그리고 이제 뭐 삼합집에서 모여가지고 보리굴비 먹고 다 그 시기예요. 근데 그게 과연 MBC에도 좋으면 뭐 호남에도 좋은가? 지금 이제 제가 아는 호남 분들 중에 보수들 중에는 아주 강성 보수들이 계세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원래 호남에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 부자들은 또 그래, 보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이 소나만 까딱 눈길 하나만 줘도 공격이 들어오는데 직장에서도 무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회사인데도 무섭대요. 오는데도. 그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자본이라든가
또는 우리 선거에 저는 중국이 100% 개입했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전농이 트랙터 시위했을 때 네. 중국 애가 나와서 연설까지 연설까지 했잖아요. 했죠, 남태령에서. 예. 그런데 막 걔가 저는 중국인이고요. 뭐 너무 쫄아요. 뭐 그때 쫄지 마 이러면서 괜찮다고 하고 여기 대한민국인데 그 정도예요. 무섭죠. 아니,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 빠지니까 저쪽 좌파 지표가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렇다면서 사람이 느끼셨어요? 없어요. 예. 아니, 네. 그거 중국 대사관에서 그거 나왔다고 하니까 네. 그다음부터 확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요새는 정말 뭐 어제도 저희가 헌재 앞에도 가보면 네. 진짜 유튜버들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CIA 신고당할까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 빠지니까 진짜 외국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게 생긴 50대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네. 없어요. 저 몇 명만. 정말 뭔가 욕만 디립다 해요. 그러니까 개딸 한 딸도 요즘 없대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이재명 재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잖아요. 그쵸, 어저께. 그 공직선거법 첫 기일이니까. 근데도 지지자고 뭐가 한 명도 없어요. 그것도 똑같아. 유튜버 중계하는 사람들 들고 있는 사람들만 한 대여섯 명 있지. 네. 정말 그 확실히 이재명이 돈이 떨어졌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몇 달 전에는 몇십 명, 몇백 명이라도 모았는데 지금은 왜 그런 상황에서 안 모아? 이게 돈 떨어져서 그런 거죠. 아니 제가 이재명 얼굴을 보니까 이 요새는 약간 군기가 보이더라고요. 군기가 보이죠. 이게 네.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고. 예, 굉장히 좀 초조해. 그리고 뭐 말하는 것도 지금 막 뭐 손을 들어도 뭐 이렇게 같이 즐겁지가 않아. 없는데. 예. 네. 아니 지금 사실 제일 즐거울 게 이재명 아니에요. 지금 그쵸. 대권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도 걱정이 많아. 아니 이재명이 얼굴이 맛이 같고. 김민석은 신났어. 아이 좋죠 김민석. 예, 김민석은 지금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이어서 이제 당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김민석이를 전에부터 이렇게 많이 알아요. 근데 김민석이는 개인적으로 문제도 굉장히 많고 제가 그 부인 김자영 씨도 아는데 저는 김자영이 김민석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 같이 네. 못 산다 생각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한 10년 살았나요? 아니 그 10몇 년 살았나? 20년 정도 살았는데 김자영은 너무 그렇다. 90년대 초반에. 괜찮은 사람인데 아마 그 제대로 결혼 생활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음. 정말 가슴 아픈 건 그 김자영의 아버님이 어머님을 일찍 이제 잃으시고 김자영과 그 남동생을 혼자서 키웠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애들이 이제 다 잘 됐죠. 근데 그런 딸을 김민석한테 주니 22년 네, 살았구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은 제가 이제 김민석을 처음 실제로 봤을 때 그땐 저는 뭐 정치 안 했던데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이제 힐튼 호텔에 제가 기억도 나요. 일식당에서. 그런데 이제 뭐 김민석이랑 또 김민석보다 더 이제 그런 이제 거물급 의원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힐튼 호텔에서 이제 뭐 부지배인쯤 되는 아주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이런 아주 연조 있는 막 포스 있는 분이 이제 서빙을 했어요. 근데 김민석이가 그때 나이가 기껏해야 30대 후반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 50이 넘은 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전 지금도 기억나요. 왜 고노하다라고 그 창자 있잖아요. 해삼 창자. 그래서 나는 흰밥에 고노하 더 얹어줘. 야, 제가 저희 집에 먹어서 없애는 집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 알아요. 아버지한테 정말 먹어서 없애서 제가 돌아가신 뒤에 정말 고생했어요. 빚 갚고 이러느라고. 근데 쟤는 그렇게 잘한 애도 아니고. 응? 근데 더구나 반말을. 그 50 넘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굴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 왜 정몽준 의원이 했던 국민의 20일인가 거기도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김민사가 되는데 민세가 된 거잖아요. 그때도 그때 당을 접수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접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때도 될걸요. 이제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쵸. 네. 들어간 거죠. 그리고 네. 거기 가면 이제 그 정몽준이 돈이 많으니까 돈이 좀 있겠다. 돈까지 아마 많이 싸고. 뜯어먹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리고 이제 만만한 사람을 이렇게 홀리는 데는 재주가 있어요. 아니, 추미애도 홀렸잖아요. 이재명도 홀리고 추미애도 홀리고 다 홀렸잖아. 홀리기는. 추미애가 완전히 홀려. 아니 그러니까 김민석이 이렇게 조아릴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조아리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있고 네. 추미애가 좀 외로운 여자죠.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니, 농담으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저기 정읍 내려가가지고 올라오지도 않아.
아니 그리고 추미애 알고 보면 좀 불쌍해요. 아. 왜 그러냐면 추미애가 이제 딸이 이제 이태원에서 이 피자집인가를 해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왜 거기 왜 그거 거기서 뭐 국회의원 그거 썼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문제되고 문제가 그랬잖아요. 됐잖아요. 예. 근데 그 피자집이 참 안 되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팔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사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남편 때문이래요. 아. 그러니까 남편이 밤 9시쯤 이제 술 마시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진짜 나 아버지다 뭐 이러면서 뻔하지 않은 개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손님이 안 와. 그러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접었다는 얘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추미애가 우리가 이제 우리 농담으로 우리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우리는 소액 매수 가능해 민주당 그렇죠, 의원처럼 그렇죠. 그렇게 안 그런 먹어 우리가 그래야죠. 농담으로 예, 예. 소액 매수 가능하다고 예. 그러는데 그 한동안 추미애가- 많이 쓰던 표현이죠. 네. 소액매수 가능. 추미애가 예. 뭐 김민세라든가 예. 그 차명진 의원 있잖아요. 네. 차명진 의원도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추미애가. 추미애가 저 위원장 할 때 간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차명진 의원이 그랬어요. 내가 추미애는 꽉 잡았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뭐라고 할까 김민세라든가 차명진 의원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잖아요, 좀. 근데 뭐 인물은 좀 없잖아요. 인물은 뭐 없지만 하여간 좀 정치라거나. 근데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요새 우리- 더 없어 인물이. 우리 이렇게 당에서 했던 네. 환노위 법안 예. 이런 게 막 그냥 다 통과시켜줘야 그때. 진짜 외로운 여자인 거예요. 네. 추미애가 외롭구나. 제가 뭐 아는 게 더 많은데 뭐 사생활이라 얘기 안 할게요. 아니 근데 한심하기는 국민의힘도 한심하네. 사람들이 인사도 안 받고 그냥 가잖아요. 아. 어? 저희가 얼마나 꼴 보기 싫으면 저거 보세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예전에 저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네. 40%대 후반인데 그러니까 만일에 진짜 저 둘이 인기가 있어서 그쵸. 당 지지율이 오른 거면 네. 40%대 후반이면요. 그럼 막 지나오는 사람 와갖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쫓아와서 사진 찍자고 하고 난리 나야 돼요. 부둥켜 안고 난리 네. 나는 거죠. 아우 여기 어떻게 오셨냐 예, 그러고 잘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아줌마들 막 와서 막 그러고 그렇죠. 막 남자들도 막 와서 툭툭 네. 치면서 막 악수 좀 하자 그러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저렇게 외면하는 건 그냥 하이패스잖아요. 아. 네. 저건 정말 저거 예.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누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말 저기는 반사체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을 그렇죠. 예.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 받아먹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정남이가 떨어진 거죠. 저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데 오죽하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미운정 고운정이 다 있는데도 예. 보세요. 저게 말이 민망해 되냐고요. 지금 보니까 네. 인사에도 아무도 아는 네. 척도 안 하고 툭툭 지나가니까 아니 손을 내밀지 못하잖아요. 손을.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악수를 안 해. 네. 악수를 못 해. 와서 아예- 뭐 아예 악수해 그냥 주는 사람 이 있어야죠. 얼굴도 가리고 가네요. 니들 네. 이제 여기 이렇게 꼴도 보기 싫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죠, 뭐 저 사람들을. 사실 그렇다. 예. 저기 강용석 의원이 서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정치는 이 우리 둘이 많이- 서 있으면 사람들 막 이렇게 꺾었을 네. 텐데 사진 찍자고 저는 그러고. 뭐 네. 이 앞으로 제 개인 사정으로 정치는 못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도우미를 얼마든지 나눠줄 테니까 나중에 옆에서 이렇게 제가 도우미 할게요. 삐끼 할게요. 삐끼. 아니 그런데 그렇게만 했으면 다행인데 그냥 욕은 또 엄청 먹은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욕 안 하겠어요. 지금 네. 벌써 철수를 하네. 네. 아유. 그냥 저기 형식적으로 역장도 인사하고.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응? 그러니까요. 네. 여당인데 그러니까. 여당 대표인데. 예. 아휴 참. 자 이게 오늘 뭐 네. 오늘 두 분 썰 너무 웃기네. 동네 미장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 수준입니다 이게. 뭐 이게 미장원 썰을 풀다 보니까 웃고 즐기다 보니까 그러나 네. 하여간 우리가 윤 대통령을 반드시 지키자. 이 네. 설 연휴에도 여러분들 지방 가셔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네. 의견을 나누면서 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